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주택, 도시, 보증공사 자기소개서 쓸 거고요.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예시 있으니까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 이번에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자기소개서도 적부입니다.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명 무료 실전 모의고사가 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 근교에 거주하고 계시는 공린이 분들은 무조건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필기 시험을 한번 쳐보는 거와 안 쳐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채용 대행사가 사람인인데 사람인 기둥뿌리 한번 뽑아봅시다. 자, 자기소개서는 적부기 때문에 면접 시 활용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원 자격 충족하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만 서류 전형에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성률 한 80% 이상 정도로 무조건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불성실 기재라고 하면은 이 작성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과 작성률에 신경 쓰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독성. 이게 면접 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가독성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면접하면은 실제로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앞뒤만 각 항목의 앞뒤만 읽어보기 때문에 이 가독성 높게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서류 적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엔터요, 엔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번에 특히나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 이 한 항목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첫 번째 항목만 보시더라도 지원 동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띄워지겠죠. 자, 왜 엔터를 쳐야 되냐면 실제로 면접위원들이 나중에 면접위원들이 받게 되는 입사 서류의 자기소개서 부분에 여러분들이 타이핑 치신 그대로 인쇄가 됩니다. 그걸 따로 편집하는 게 아니죠. 요즘 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이 입사 서류를 제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이나 웹상에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화면 그대로 이제 노트북을 통해서 면접위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엔터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구분이 되거나 아니면 핵심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는 무조건 엔터를 치십시오. 만약에 내가 어떤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고 이제 키워드, 역량 키워드가 들어가는 부분 중요하겠죠? 요때 한 칸 띄우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한 칸 띄워봐야 글자 수는 한 글자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한 글자 이상이죠. 그래서 요번 이제 채용에서는 엔터를 좀 많이 치시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공략을 해 볼게요.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자, 이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하고 그 다음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역량이 그러니까 조직 이해하고 직무 핵심 역량 이걸 갖다가 표현해 달라는 거죠. 평가 지표는요, 조직의 목표나 비전, 이런 것들, 역할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지, 요걸 갖다가 이제 평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직무 핵심 역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시는 직무의 직무 기술서에 나와 있듯이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전략은 제일 중요한 건 근거예요. 근거. 지원 동기는 무엇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핑계거리 많이 되시는데 지원 동기는 간단합니다. 이 그 면접위원들이 듣고 싶은 거는 꾸준히 이 분야를 위해서 준비했다. 요걸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듣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듣고 싶은 거는 직무 수행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준비했고 그를 통해서 직무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이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지원 동기들 말고요. 그래서 어,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고 꾸준히 준비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여 방안은 제가 핵심 역량을 이거를 키워왔는데 그래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됩니다. 지원 동기는 관심 있는 분야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동기의 근거는요.
기관 산업이나 직무 분야나 대외 활동, 대내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관심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어떤 분야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역량으로 기관의 목표하고 비전, 사업 분야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요런 플롯으로 가시는데 예시 보여드리기 전에 이 항목 쓰시기 전에는 반드시 요번에 직무 기술서가 여러 장이죠.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에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는 이 업무를 반드시 고르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와 관련된 뭐 전략 목표나 전략 과제나 핵심 가치나 이런 것들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작성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작성하시기 원활하세요. 자, 이제 예시 보여드리면은 지원 동기 뭐라고 했죠? 관심 있고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꾸준히 준비해 왔고 관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 수행에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이상의 지원 동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여기 주보 역할을 설명해 줬고 이제 그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내 관심에 대한 증거를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인스타에 가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카톡 프로필을 눌러보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기관 자체에 관심을 가지긴 힘들죠. 그래서 금융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걸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일해보고 싶으니까 핵심 역량을 키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자격을 취득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분야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분야의 기관 목표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항목 2번 가보겠습니다.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는 업무 분야 하나를 선정하라고 하죠. 근데 뒷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뒷부분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본인의 계획, 이거 입사 후 포부죠. 자,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이해도 하고 자기계발 능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 비전 이런 거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서 그거에 맞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 자기 개발을 할 때 현 상태를 파악해서 조직에서 자신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역량 향상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잘 계획을 짜가지고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자 요걸 평가하는 거죠. 작성 전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에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자기계발 능력의 평가 기준을 고평가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할 것이다 보다는 하고 있답니다. 저는 입사 후에 자격증 딸 거예요. 이것보다는 저는 지금 현재도 그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뭐가 더 좋게 들리겠어요? 당연히 하고 있다. 역량 개발 중이다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토익을 점수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토익을 6개월 이내에 750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저 토익 점수 올릴 거예요 하고 하는 사람하고 저는 토익 6개월 이내에 750점까지 올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그걸 실제로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후자. 왜 그러냐면 정확한 목표 기한이 들어갔고요. 정확한 성취도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계발 능력 평가할 때 구체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목표 기한하고 성취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토익과 같은 거 말고 점수가 없는 거, 목표치가 없는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A 자격증을 따는데 A 자격증 B 과목이 있습니다. B 과목만큼은 내가
직무와 가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취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자기소개서 때는 굳이 안 적어도 되지만 면접 가서 꼭 얘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어 그냥 저 독학으로 딸 거예요. 이것보다 이건 추측이죠. 그게 아니라 저는 이미 회사 주변에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학원에 퇴근 후에 학원을 다니겠습니다. 실제로 취업하고 학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알아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자, 이렇게 관심 있는 업무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자격증과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 능력을 보완해야 될 능력을 채워 넣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은 목표 기한은 어떻게 되고 성취도는 어떻게 되고 다른 방법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표 달성 이후에 기관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죠. 가장 관심 있는 업무를 갖다가 먼저 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영업 보증 업무에 자신이 있다. 특히 자,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다. 자, 이렇게 적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 왜 관심 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것보다 그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면접 때도 유리하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해야 될 능력이 나와야 되겠죠. 보완해야 될 능력이 먼저 나오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요걸 갖다가 한두 개 정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만 조직의 목표에 따라 조직의 핵심 가치에 따라 조직의 사업 분야에 따라 혹은 최근 동향 변화에 따라서 환경이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 저한테는 이런 능력이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필요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요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갖다가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딸 것입니다 보다는 어떤 게 좋다고 했죠? 이미 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목표 기한, 그 다음에 정확한 성취도가 나왔죠. 그리고 알아보았다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예시를 자격증 하나 따는 걸로 했는데 글자 수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두 개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은 이렇게 기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항목 3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뻔하디 뻔한 인재상이고요.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골라라 이 말이죠. 조직 적합도 평가입니다. 사실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제 이 전문하고 변화인데 여러분들이 해당 자격 요건에 해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은 사실 넘사벽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받은 게 많거나 여기서 교육이라는 건 외부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받은 거. 외부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자격증이 남들보다 좀 많거나 그러면은 이 전문 키워드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최고를 지향합니다 라고 했는데 스펙을 보니까 자격증 몇 개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자격증이 좀 많고 외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전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작성하기 쉽습니다. 저는 전문을 해당하는 인재입니다. 제 자격증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이죠. 자, 그 다음 변화를 이제 두 번째 추천인데 변화는 동향이나 이슈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가. 그러니까 뭐 뉴스 같은 걸 보거나 아니면 산업 변화 같은 걸 보고 이 자격증을 따라야 되겠네. 예를 들면 뭐 ESG나 빅데이터나 이런 자격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ESG 관련한 거나 빅데이터 관련한 거나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거나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격증을 따셨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1번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변화에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시다면은 이제 3번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신뢰 적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정직한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문제가 있죠. 이게 5번 항목이랑 겹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이제 가지고 이 3번 키워드로 적으실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들, 직업 윤리 키워드들보다는 저는 적극성 있는 태도로 고객 만족을 일으켜서 달성해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저는 이런 적극성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 행정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1, 2, 3번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작성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융자산 공기업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변화나 신기술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개발을 했으면 1번 선택. 그 다음에 고스펙자, 금융, 재무, 세무, 회계 등 요 분야에 대해서 고스펙자일 경우에는 2번 선택. 이도저도 아니면 1번도 2번도 아니면은 적극성을 바탕으로 3번 선택.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이면 좋은 내용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현재 필요한 인재, 변화는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고, 전문형 인재는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고, 신뢰형 인재는 이런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잠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면 첫 번째 내용은 내가 변화를 선택하든 전문을 선택하든 신뢰를 선택하든 해당하는 인재상과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땡땡 능력을 통해서 고객 감독을 달성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근거가 나와야 되겠죠. 변화를 인식하고 정보 수집해서 자기 개발했던 사례를 그냥 말하면 되고, 전문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해서 보완했고요. 그 과정을 반복해서 지금의 고스펙이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어가면 되는 거고, 신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감동시켜서 신뢰를 얻은 사례를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설득하는 글이잖아요. 내가 이 인재상에 해당하고 이 인재상을 갖춘 사람이 이 기관에 필요하다를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변화를 키워드로 하시면은 지금도 변화에 대응 중이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 이제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해당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도 역량 개발 중이다.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고, 신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해당 능력이 필요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를 참고해서? 요 내용을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시 볼게요. 이제 변화하고 전문 같은 경우에는 쓰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신뢰라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키워드 제시했죠. 이유는 적극성을 통해서 적극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제가 적극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거 사례로 적극성. 할아버님 한 분이 이제 분양사무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님 한 분이 배회하고 계셨다. 다른 사람들은 방치했는데 나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자, 이런 식으로 사례를 제시한 거죠. 적극성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능력, 적극 행정을 제공하는 게 주부에서는 요런 이유 때문에 필요하고요. 입사 후에도 이런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항목 4번 갑니다. 항목 4번은 누가 보더라도 공동의 성과 창출. 이거 팀워크죠. 그 다음에 갈등 상황 해결,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요걸 합해서 우리는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평가 지표는요. 팀워크는 팀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걸 팀워크라고 하고, 갈등 관리는 조직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요걸 이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목표 달성 과정에서 조직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를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갈등 해결이 필수라 생각해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는 무엇이었는데 당시에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 여기서 이제 쟁점 파악이라고 합니다. 왜 갈등이 생기는지. 자, 쟁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갈등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되었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런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잘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갈등 해결이 필수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제시해야 되겠죠. 땡땡 기간 인턴 근무 당시에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을 두 가지식으로 먼저 때려박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직 목표하고 갈등 발생한 상황을 제시해야 되겠죠. 자, 어떤 조직에 제가 있었는데 목표가 요거였습니다. 자, 인턴인데 데이터 10만 개 구축하는 게 목표였고요. 근데 이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팀 내 미묘한 갈등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요런 이제 이유 때문에 자, 갈등이 생겼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는 성과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개입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해결이 되는 건데 보통 갈등 해결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넣으셔야 되냐면 A랑 B랑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 A랑 B랑 갈등이 생기면 해결 과정에서 보통 한 명이 손해를 봅니다. 둘 다 만족하는 갈등 해결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B가 손해를 봤다면은 이 B를 다독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의견 채택이 안 된 팀원에게도 팀을 위해 좋은 의견이었다며 격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마지막 항목 가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가치가 무엇인가? 자, 이거 직업윤리 평가죠. 제가 직업윤리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게 NCS 직업윤리죠. 근데 근면성하고 직장 예절은 웬만하면 쓰지 말라. 왜냐하면 임팩트도 없고 평가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정직 성실,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 요것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작성 전략은요. 그냥 공공기관의 직원이 으로서 이런 직업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으로서 왜 그런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시는 걸 부탁드리고요. 주보에서 왜 이런 직업 윤리들이 필요한지를 제가 정리해 놓은 화면입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참고해서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멈추시고. 그래서 성실하고 봉사정신도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책임의식과 준법성까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보에서 필요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각 키워드에 맞는 사례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선택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성실성, 만약에 내가 어떤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가 있다면은 성실성을 선택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해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직업윤리 키워드를 제시할 건지를 갖다가 선택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블록 간단하죠. 이 직업윤리 키워드가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기관하고 직무와 연관해서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그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사례 제시하시고 직무에 적용해서 일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비교적 쉬운 게 5번 항목입니다. 자, 예시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실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성실이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실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사실 이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이유는 날리셔도 됩니다. 글자 수가 이제 남는다면은.
그리고 나서 경험 제시해야 되겠죠. 성실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데이터 취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작업을 하고 있었죠. 기존에는 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내가 자기 개발해가지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성실이죠.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항목 5번까지 전부 다 공략해봤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댓글에 이제 다른 기관들 혹시나 자기소개서 적어야 될 게 있다 이런 컨텐츠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다음 컨텐츠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